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붕괴를 눈앞에 두고 급순환도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시간제 단수 조치를 시행했고 주민들은 물 절약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화장실 세면대를 틀어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방 수전과 변기까지 모든 곳에서 물이 끊겼습니다.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출근 시간 이전 2시간, 퇴근 시간 이후 2시간만 세대 내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강릉시의 제한급수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일반 가정까지 단수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거나 큰 대야에 물을 저장해 단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데요. 애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안 나올 때는 생수로 밥을 해먹고 그리고 받아놓은 물로 씻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100톤 이상 저수조를 갖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123곳에 정수 공급을 끊었습니다. 대신 아파트별로 설치된 저수조에 물이 비면 이동 급수 차량이 채워넣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상당수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시간제 단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4시 정도까지는 써야 강릉시에서 오셔서 제수변을 열어 주시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쓴다고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2시간씩 공급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완전 단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수율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격일자로 공급한다는 강릉시 조치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저수율 붕괴가 지속되면서 급수를 돕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 함정, 산림청과 군 헬기에 이어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가 1000톤의 물을 싣고 강릉에 도착해 소방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닌 돌핀항으로 해경, 해군, 해양대학교 실습선을 이용한 함정들이 청수를 이송하면 저희가 이곳에서 이적하여 소방 차량으로 강릉 홍제 정수장으로 복지시설 식판은 일회용 비닐로 감싸고 페트병을 이용해 생리현상을 해결한다는 물 절약 아이디어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강릉 시민들의 생활은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강릉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단수가 현실화되면서 도암댐 용수 활용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도암댐 방류에 반대했던 정선군과 영월군 등이 가뭄 극복을 위한 비상 방류에 동의했고 시의회도 나서 용수를 받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릉시는 수질 안전성을 전제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열흘, 500대가 넘는 육해공 장비와 소방차, 급수차가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물은 하루 3만 톤까지 늘었지만 강릉시 하루 사용량 8만 톤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강릉시는 최악의 경우 하루 사용량을 4만 톤까지 줄여 버티기로 했는데 그보다도 1만 톤이 적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암댐 비상방류로 하루 1만 톤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릉시 의회 의원들은 환경부가 1급수라고 밝힌 도암댐 방류 터널에 있는 물을 받자는 의견을 강릉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도암댐 방류 문제는 강릉 시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도암댐 방류를 반대했던 정선군과 영월군도 강원도의 긴급대책회의에서 비상방류에 동의했습니다. 발전 방류 재개 논의와 별개로 인도적인 물 공급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일부 방류를 해서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환경부가 이걸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발전 방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암댐 물 공급의 유보적 입장이었던 강릉시도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강릉시는 현재 도암댐 도수관로 수질이 상수원으로 적합한지 환경부의 8개 검사 항목보다 더 많은 38가지 검사를 실시해 분석 중입니다. 최종 결정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도수관로 내 수질 측정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라든가 강릉시 의회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결론은 강릉시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공급 결정에 대비해 설비를 보완하고 있고 강릉시가 오봉댐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도암댐 방류구에 물을 퍼올릴 펌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쯤 공급을 위한 설비 구축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시의 결정만 남은 가운데 8일 기준 오봉댐 저수율은 12.4%, 야간 제한급수가 시작되는 10%까지 2.4%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이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물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도 산업단지 조성과 그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해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 불온산업단지에 이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인근에 농공단지와 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상류에 위치해 각종 규제로 묶인 원주시는 규제 지역을 피해 최대 13곳 480만 평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환경 규제가 없는 곳에 산업단지 입지를 잘 찾아서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열심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원주에 지정된 폐수 등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7개 읍면에 걸쳐 260제곱킬로미터, 원주시 전체 면적 3분의 1에 달합니다. 여기에 자체 상수원인 장양리 취수장 보호를 위해 추가로 48제곱킬로미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 제한을 받는 면적은 원주가 횡성보다 더 많다 보니 횡성의 요구와 상관없이 원주에서도 상수원 해제를 포함한 취수원 다변화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물을 원주로 끌어와 식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원주시 의회는 수천억이 드는 배관 설치비는 환경부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충북 진천과 음성 등 5개 시군에 활용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비 4천억 원이 국비로 투입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횡성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 측도 횡성댐과 소양강댐 등을 활용한 물 공급 대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양댐 또는 충주댐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취수원 다변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그리고 내년 초에 그 국가수도 기본계획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생활권이 같으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직접 규제를 받는 원주와 횡성 두 시군이 각기 주장을 펴기보단 함께 효과를 누리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횡성 한 10명의 추진단을 꾸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강원에서 팔당 상수원과 가장 가까운 춘천은 제외되고 보다 먼 원주만 보호 규제를 받고 있고 남한강을 공유하는 충북 충주 역시 빠져 있어 규제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낡고 오래된 도시를 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달 삼척에서는 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박람회가 열려 도내 시군에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열린 도시지역혁신 박람회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도시 정비와 일자리 창출 과정 등을 홍보합니다. 기업체들은 도시재생산업의 현 주소와 관련 생산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행사엔 14,000여 명이 방문해 국내 도시재생 현황을 견학했습니다. 박람회는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이후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 외에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문화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지역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재생 사례와 산업 현황을 공유하는 도시지역혁신 산업 박람회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이곳 삼척에서 열립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옛 선박공장 부지 일대에 홍보관과 예술전시관 등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박람회에 참가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기업체 모집은 이미 시작돼 지금까지
120여 곳에서 300여 개의 전시 공간을 신청했습니다. 또 지역 혁신을 위한 회의와 도시 재생 논문 발표 등의 학술 행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우수 사례를 저희들이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재생 사업을 발굴을 해서 더욱 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번 박람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 무료 초대권을 소지하거나 온라인 사전 등록, 현장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4주 안에 5%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주간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저수율은 4주 내 5%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 정선 태백에 물을 공급하는 광동댐도 가뭄 단계가 관심 단계에 진입한 뒤 곧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동댐 저수율은 현재 38%로 예년의 60% 수준밖에 물이 없습니다. 지속되는 가뭄 위기를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성금과 후원 기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강원지역본부는 1억 2,300만 원을 성금으로 기탁했고 신협 강원지역협의회도 성금 5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성금 4억 원을 기부했고 강릉시 산림조합도 성금 1,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강원도가 가뭄으로 어려운 강릉시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가뭄 피해를 입은 강릉시 중소기업에 재해재난기업지원금과 긴급 경영 예비자금을 활용해 최대 100억 원을 신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로부터 가뭄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고정금리 1.5%로 융자가 지원됩니다. 지난달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 선거운동 의혹을 폭로했던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합니다. 최 협력관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8월 기자회견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우발적 실수였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신경호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협력관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으나 선관위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2년 연속 강원도 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통해 3연속 1위 도전에 나섭니다. 속초시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규모를 보면 2023년 4억 4천만 원대, 지난해 8억 원대를 모금해 강원도 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억 4천만 원대를 모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부금은 시니어 놀이터 조성, 보건소 내과 진료실 운영, 유아 불소 도포 및 구강 위생 교육, 야간 자율학습 귀가 학생 별빛 버스 지원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해군본부, 태백시, 한국항공고가 해군 부사관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태백에 있는 한국항공고의 해군 부사관 양성과 학생 진로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용 실습 장비 지원 등을 통한 관련 인재 양성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항공고 학생들은 앞으로 해군 부대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고 자체 인증 제도와 특별 전형 방식으로 해군 부사관에 우선 선발될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고성군이 지역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 출연금으로 특례 보증을 지원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 규모는 50억 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 기간은 2년, 보증료율은 0.8% 고정입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청자 가마터로 운영됐던 삼척 사둔리 청자 요지를 보존하기 위한 학술 행사가 오는 12일 삼척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삼척 사둔리 청자유지 학술 대회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둔리 청자유지 학술 조사 성과와 삼척 도자 문화의 성격과 가치, 사둔리 청자유지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